진짜 혁신적인 순간은 사이버캡이 실제 도로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사이버캡이 도로에 나오면 특정 용도에 맞춰 맞춤 제작된 차량이 생기는 거죠.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아마도 FSD의 80%를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기존 차량의 절반도 안 될 테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절반보다 훨씬 저렴하고 최소한 절반 이하의 가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이버캡은 훨씬 더 실용적이고 훨씬 더 쉽게 정비할 수 있으며 실제 운영 비용도 매우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버캡과 경쟁하는 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결국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간밤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자, 연준의 금리 결정 소식,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란 공격 여부, 또 나스닥의 움직임, 오늘도 흥미진진한 테슬라와 테슬라가 왜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중요한 인터뷰 내용도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인터뷰 내용을 보셨는데, 자, 사이버캡이 도로에 다량 등장하는 순간 바로 테슬라의 게임 체인저가 벌어진다는 짧은 인터뷰였는데요. 그 인터뷰의 요지는, 자, 사이버캡이야말로 한마디로 3만 달러 이하 반값 차죠. 여기에다가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FSD를 장착하고 도로에 다량으로 나타나는 순간, 자, 구글 웨이모 뿐만 아니라 다른 레거시 업체들, 특히 택시, 여기는 이제 멸종을 가져오게 될 수준으로 판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거대한 순간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바로 2025년 6월 22일 한국 시간 일요일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비감독 FSD 자율주행이 처음 론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1.8%, 팔란티어가 1.27, 엔비디아가 0.94 좋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요즘 테슬라가 굉장히 견조해졌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짧은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김창익 저자와의 지난주 인터뷰를 편집을 해서 자, 오늘부터 올려드리는데요. 한 4, 5회 정도 분량이 많아서 쪼개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처음 올린 영상, 조금 전 올린 영상에는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싸운 진짜 이유와 배경, 그리고 월가의 음모, 채권 자경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일부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자, 요거 방금 전에 올라간 영상이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정주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공격 계획, 일촉즉발의 위기인데요. 일단 이란 공격 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최종 명령은 보류된 상황인데요. 자, 이번이 이제 핵심이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결국은 이란의 핵 개발, 그리고 이걸 저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집요한 노력, 거기에 따라서 폭격이 일어났고, 근데 마지막 걸림돌이 바로 그 마지막 핵심 시설에 대한 그 파괴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은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때리는 순간 그 세계 이제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호메네이가 추출되고 결국은 이란 정권의 붕괴, 그리고 이란의 핵불능, 이렇게 이제 미국과 이란이 유도를 하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쉽지는 않겠지만, 변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정권이 몰락하거나 그 핵을 파괴를 시켜서 새로운 그 중동의 질서가 바로 잡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3번 하메네이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군사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그 돌아가는 거를 며칠 주의 깊게 지켜보면 사실 독재 국가의 독재자는 이렇게 결사항전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어느 독재자도 제 발로 물러선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물러나거나 그 죽음으로 그 물러나거나 국민의 저항에 묻혀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하메네이의 그 결사항전 밝혔지만 결국은 이란은 종유호랑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슈 미국 연준 기준금리 동결이 이제 최대 화두였는데 연내 이외 금리 인하 전망은 아직도 유효한 가운데 연준은 4.25에서 4.5%를 작년 12월부터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서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인하 여지는 남겨놨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하 시기가 빠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테슬라나 팔란티어, 엔비디아 기술주에는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6월 FOMC 회의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도 나누고 있는데 자, 앞으로 연준은 매파다, 우파다 여기서부터 나눠지고 더 오랜 금리 동결을 결국은 연준이 시사를 했다. 그러니까 동결이 하반기 늦게까지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을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지만 파월은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오늘 322달러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2번과 3번을 보시면 옵티머스 사이버캡 대량으로 도로에 등장하는 순간 결국은 게임 체인저가 일어나는 거고 이게 6월 22일 이후에 400을 찍고 500을 돌파할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옵티머스 봇이 보이는 세상은 3,000달러를 향해서 가는 세상이고 지금은 로보택시 자율주행의 시대라서 이게 500에서 3,000 사이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순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지금 테슬라에 관한 기사에는 부정적인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 텍사스 오스틴 공장 그 정비 보수를 위해서 내달 초에 그러니까 7월 초에 공장을 한 일주일간 일시 중단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전일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자, 이것도 뒤집어 보면 우스운 얘기죠. 기존 그 내연기관 차들은 공장 정비를 위해서 수시로 공장을 세우지만 이런 거는 관가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테슬라 공장을 세운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는 지금 호들갑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전기차 업체라도 그 생산 중단을 통해서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무시된 채 오로지 테슬라가 판매가 부진하다, 회사 망했다 이런 식의 보도는 팩트가 아님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로보택시 시험 운행이 이제 4일 앞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테슬라가 오늘 1.82% 오르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자꾸 기대 심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발견된 로보택시 아주 멋지게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일 남은 텍사스 오스틴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저가 매수기에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달 로보택시 출시 여기에 대해서 이 테슬라 관계자가 2번 보시면 우리 공장에서 테슬라 공장에서 무인 자동차가 가동된 지는 이미 2달이 넘었고 트럭이 물품을 싣고 오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공장을 드나드는데 이 테슬라 공장 내에서는 사실 무인 자동차가 이제 일상화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 FSD 언슈퍼바이저를 사용해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이 FSD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 기가 텍사스에서는 결국은 비감독 자율주행 방식으로 공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고, 이제 6월 28일이면 직배송이 최초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공장 간에 5만 마일 이상의 무인 자율주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요거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칼시 그 돈을 받고 이제 그 예측해 주는 업체죠. 칼시. 이 칼시가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350K, 그러니까 35만 대 이상의 확률이 76%다. 지금 매수가 다시 펌핑되고 있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테슬라가 신제품을 위한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렴한 모델이 혹시 출시되는 것 아니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택시 그리고 로봇 이것이 임박했다는 테슬라의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 화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자율주행이 정말 디데이 4일밖에 남지 않았다. 자, 이걸 잘 체크해 주시고요. 데나이브스가 등판해서 앞으로 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회사들은 황금기에 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주식이 테슬라 주식인 거죠. 자, 톱니는 연준 결정 후에 주식시장이 다시 랠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 톱니는 연준이 비둘기파적일 것이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 톱니는 시장 전망을 잘 지금 맞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톱니가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머스크와 트럼프 싸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정확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문 번역 영상 알려드렸는데, 이 블룸버그에서 스티브 만이 로보택시를 대규모로 확장할 것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죠.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 투입이 되고, 이게 이제 FSD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순간 이미 웨이보나 다른 여타 업체들은 경쟁적인 면에서 그 가격적인 면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또 한 번 그 본인의 그 머리털 검사에 따른 6월 그 10일자 테스트 결과를 엑셀에 올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펜타닌이나 마약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바일 약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최대 90일, 그러니까 3개월까지 약의 사용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일론의 그 새로운 약물 검사 결과는 그 기간 동안 약물을 사용했다는 레거시 미디어 주장과 모순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한마디로 약을 한 적이 없는데, 뉴욕타임즈 예를 들어서 Y10이 계속 이렇게 오버를 내고 있었죠. 자,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이 정정보도를 내고 큰 사과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아주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자, 수익성 있게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바로 그런 기업은 테슬라라는 기업이다. 이런 글이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자, 여기 그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차량이 판매가 많이 된 베스트셀링카가 되었습니다. 자, 유럽도 이제 훈풍이 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 기업이 사이버 트럭 최대 $3,850를 추가로 할인해서 이 7,500 EV 크레딧을 포함해서 55만 8,640달러, 하나로 약 그 8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살 수 있다. 사이버 트럭을 살 수 있다. 자, 요거 글이 올라와서 참고해 드립니다. 자, 지금 아마존도 자율주행에 뛰어들었는데, 첫 번째 로보택시 시리얼 생산 시설을 열었다고 아마존이 밝혔는데요. 자, 죽수라는 이 아마존 그 테슬라의 죽수라는 아마존의 자율주행 차, 이 현재는 20대 이상의 차량으로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밌게 이 테슬라와의 경쟁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타쉽 10차 발사가 드디어 날짜가 빠르면 6월 29일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지금 28일 그 테슬라 직배송에 이어서 자 6월 29일 테슬라 스타쉽 10차 발사까지 성공한다면 정말 대단한 빅 이슈가 될 텐데요. 뛰는 가슴으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FAA 측으로부터 이 문서 받은 문서가 지금 참고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웨이모가 뉴욕에 진출한다는 소식인데 뉴욕 과연 테슬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잘 주행한 게 지난번에 목격이 되어서 알려드렸는데 자 웨이모도 잘 하기를 한번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모델 Y가 그 대만에서 공식 출시가 되었는데 500K 킬로와트시 그러니까 슈퍼차저 2025년 하반기 국내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참고해 주시고 요 메가팩 실적이 결국은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그 값어치게 해주는 거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켄터키주 경찰서에서 추가로 4대의 테슬라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그 차가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픽업을 이 테슬라 전기차를 이 경찰서에서 속속 도입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윈 샤넬이 지금 스페이스X의 사장인데 사장 겸 CEO가 지금 인도 지금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이제 역할을 서로 공유하기로 그렇게 지금 엑스의 그윈 샤넬이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인도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지난주 베이징 정부가 BYD를 필두로 해서 리오토 이런 이제 그 전기차 업체들 더 이상 출혈 경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엄중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 사실 요 부분은 뜯어볼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중국은 덤핑처럼 칼을 많이 찍어냈다가 결국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역으로 경매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 퇴출 수준을 밟고 있다면 테슬라 차는 상대적으로 2배 이상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제품이 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줄 수 있느냐 이 컨텐츠 알맹이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일론은 xAI가 월 1조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블룸버그발 통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xAI는 이제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비용은 안 들 수는 없지만 더 지금 xAI가 GPU 100만 개 그 투입을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스타링크가 더 많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미국에 12개 주를 추가해서 35개 주로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금 2,800만 달러 그 메가팩 배터리에서 가장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스코틀랜드에서 운영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앞으로 이 테슬라의 메가팩은 더 뻗어나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스타링크는 5,000개 농촌 학교에서 자, 무료 고속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자, 그 테슬라 그 기업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동네에 예를 들어서 그 통신이 안 되는 그런 오지 마을에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그 스페이스X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 이미지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옵티머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리트윗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에피소드 영상 댄스를 신나게 추고 있는 옵티머스 봇이 벌써 발표된 지가 한 달 전이죠. 시간 빨리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 또 충격적인데 이 영상은 정말 춤 사이에 달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도 재밌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에피소드 영상 이어지는 영상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옵티머스는 내가 운동재생 목록을 변경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신하고 있다. 테슬라 머지않아 우리는 커피를 가져다 줄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가 이제 그 xAI에 대해서 2027년까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결국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날랐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블룸버그의 뉴스는 xAI가 매달 하나로 한 1조 이상을 깨먹고 있는데, 그래서 재정 위기인데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일론 머스크는 관련한 기업들, 테슬라는 상장 기업이고 나머지 4개사는 비상장 기업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는 이 재정 위기가 사실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의 비상장 상장 회사를 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블룸버그발 뉴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일침을 가하고 있고요. 자, xAI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X를 이제 플랫폼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로 AI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xAI의 장점이고, 자, 이를 통해서 투자자는 신뢰를 하는 거죠. 자, xAI가 이렇게 정말 핫플레이스로 xAI가 결국은 이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X를 어떤 좋은 재료로 해서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 신뢰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와 뉴욕 타임즈의 가짜 기자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또 머리털 검사 결과지를 올려놓으면서 결국은 지금 본인의 깨끗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언론사가 나서서 뉴욕 타임즈 이렇게 잘못된 거짓 보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X앱이 언론사 앱 중에서 1위를 계속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고 있죠. 미국만 보더라도 뉴욕 타임즈가 2등, 월스트리트 저널이 3등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상단에는 1등은 X가 결국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데 xAI의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xAI가 오라클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데요. 자, 오라클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xAI와 협업을 통해서 이 사례가 성공한다면 이게 이제 테슬라 보유, 그리고 예를 들어서 xAI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금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발빠르게 이 부분을 잘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나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슈퍼히어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중요 인터뷰를 여러분께 에피소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 텐데 왜 그런지를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온 2025년 6월 20일 한국 시간 일요일에 FSD 자율주행 완전 테스트 넘어서 이제 지금 10대에서 15대로 텍사스 오스틴에 최초로 오픈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 2013년 자율주행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2020년 FSD 베타 소프트웨어 버전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 지금 순조롭게 신호등 정지 표시 인식 기능을 포함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된 이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은 이제 성공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0년부터 연도별로 2025년까지 주요 빅 이슈를 메모를 해 넣었는데, 자, 여러분 2020년 5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이 굉장히 FSD 베타 버전이 10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배포되고 이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씩 도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엔드-투-엔드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혁신을 가져왔고, 그러면서 결국은 2025년에 이 FSD 자율주행의 완전 승인,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FSD 자율주행이 완전 승인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서 짧은 인터뷰를 살펴보셨지만 이 테슬라의 사이버캡 지금 무섭게 준비 중이죠. 이게 나오고 FSD가 테스트하는 게 성공이 되면 이제는 불보듯 테슬라의 정말 짱짱한 미래는 예견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2013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5년까지 지금 사이버캡 공개와 FSD 자율주행, 그룹을 장착한 자율주행까지 지금 최고의 테슬라의 중요한 미래가
이제 앞으로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 함께 응원을 해주시고 이 테슬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산이 10배, 30배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첨부되는 요 테슬라부터 팔란티어, 엔비디아, 스트래티지, 아이온큐, 비트코인 가격 꼭 확인해 주시고 이 머스크와 트럼프가 싸운 찐 이유 김창익 저자의 영상, 자, 오늘부터 4, 5회에 걸쳐서 연재가 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he AI theme over the next 6, 9, 12 months in terms of software, but it's trying to understand who within software. Just because they say AI on a conference call doesn't make them an AI player. I actually think right now we're in the software phase. I think software is going to be driving really a lot of the use cases. And I think we've seen it with Oracle and others, right? Because to me, that's really going to be the epicenter of the AI theme over the next 6, 9, 12 months in terms of software, but it's trying to understand who within software. Just because they say AI on a conference call doesn't make them an AI player. I actually think right now we're in the software phase. I think software is going to be driving really a lot of the use cases. And I think we've seen it with Oracle and others, right? Because almost every business he starts, everyone condemns it to immediate failure. Everyone thinks it's destined to fail. It cannot be achieved. It's always done on a massive, grandiose scale with a massive, grandiose plan. And he's delivered. I mean, look at SpaceX. SpaceX is probably the most coveted company in the world right now by every other successful business person. And people said it's never going to work. This is going to throw good money after bad. It's never going to work. Look at what SpaceX does around the world now. Look at the satellite systems, never mind anything else, are just on a different level to anything we've seen. You know, he's even, I saw the other day, planning to help with the countryside issue in the UK. If you live in the countryside, you don't get a phone signal. He said, I'll sort that for you, right? He just thinks, I'll fix Britain and his phone signal. That's how he thinks. Then you look at X and what he's done there. It's gone from 67% Democrat, 32% Republican on X, to now it's pretty well 50-50. That's Elon Musk. He's redressed the balance. He's made it easier for conservatives not to be deplatformed and removed just because of their political allegiance. Again, so he's democratized, if you like, this very undemocratic but massively popular, powerful social media tool. So I look at all the things he's been doing, and I think, actually, what's the common thread here? All of it is a force for good. All of it ultimately is designed to save us from ourselves. If you look at it, what is a superhero? A superhero is somebody who thinks on a massively big scale for the good of the people and often saves the people from themselves. And I'm not saying he's a perfect human being. He can be difficult and all the rest of it. Of course he can. And he wouldn't say he's perfect himself. But by a superhero criteria, right now in the world, who is a bigger transformative superhero right now than Elon Musk? Who? Give me a name. Oh my gosh, we found one. That one didn't have a driver. Oh my gosh, we found one.